그 많은 중고등학생들이요, 많은 청년들이요, 대기업 취업을 하게 되면 거액 연봉도 보장되고요, 노후도 안정돼 행복해질 거라고 곰돌이 푸에 나오는 꿀단지처럼 좋아라 희죽희죽거리며 변태처럼 상상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왔고요, 연쇄적으로 경제 둔화 및 구조 조정으로 사실상 신규 채용보다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기업의 인력 정책 변화, 상시 구조 조정, 그에 따른 수시 모집 증가, 비정규직과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 기업 내부 사정, 자, 여기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늘 넘쳐나고 있죠. 자, 1995년 이후 대학 설립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대한민국. 자,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프라이드는 강해서요, 대기업이 아니면 취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당연히 대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12년 동안 입시반을 바라보고 공부만 했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갔지만 10명 중 3명은요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퇴직 후 니트족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니트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 인구 가운데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업 의사가 전혀 없는 무직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 용어는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10대에는 공부를 해야 나이니까 니트족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직활동 의욕이 없는 청년들의 비율은 2020년 기준이요 15.6%로 OECD 국가 중 3번째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착각하신 경우가 있으신데요, 백수와 니트족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니트족을 백수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장은 직업이 없어서 백수라고 한다면 니트족의 핵심은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취업 의지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또한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리타와도 다른 개념이고요, 사회와 단절을 이룬 히키코모리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니트족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뿐 사회 활동은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청년들의 진로 문제를 사회의 문화적 요인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가족 문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보통 20살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취직을 하거나 타지로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부모와 자녀와 함께 생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 큰 성인 자녀들이 굳이 직접 돈을 벌지 않아도 부모의 돈으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도전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안주하려는 정서를 심어 주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처지를 모두 내 주변 환경에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대학 입시에서 살아나 이른바 명문대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청년들조차도요,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애초에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라니까. 노력을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거, 남들한테 병신소리 안 듣는 게 차라리 낫지. 명문대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상황은요, 더 비참해요. 나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니까.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이미 앞서간 인생의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요, 그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내가 잘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핑계와 이유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간담회 현장에서도 말했지만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면요, 끝이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애초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나 회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돈이 없어 세상에 졌다,
과일을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갔다.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못했다. 뭐 이런 불만 섞인 생각들을 항상 가슴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세상은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가 없고 각자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걸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아주 일반적인 상황한테 진 겁니다. 원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도 어차피 안 되는 거, 남들한테 병신 소리 안 듣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요 남들이 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당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채워주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요 부모도 못해요. 지금 시도조차 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게 더 여러분들이 말하는 병신 인증 아닙니까?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좋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집이 가난해서 남들만큼 스펙이 좋지 않아서 나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안 될 거라고 정해놓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해서 인생을 대충대충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극복하고 성공하려면 내가 직접 해보고 진짜 세상이 그런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세상이 정한 대로 왜 살려고 합니까? 그게 편해 보입니까? 지금의 힘든 시기를 부모님한테 딱 한 번 의지하는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순간은 편하겠지만 인생은 그 한 번들이 쌓여서 사람은 변하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을 꺼리는 이유를 보면요. 첫 번째로는 도전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오는 두려움, 고통, 체력적 문제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본능에 따라 원하는 목표를 입으로만 말하고요, 행동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이 공부를 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도전의 과정을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결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취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면 도전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요, 현재 내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내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성공 방법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90%는요,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와 만나는 경쟁자는요, 불과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람들은요, 말만 떠들고 대부분은 어떠한 도전과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단에 가든요,
90%는 그 집단을 떠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버티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남들이 정해놓은 대기업 취업이 아닌 그 이상의 꿈을 꾸시길 바라면서 무엇보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환경을 탓하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